1년에 한 번으로 이제 시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2년마다 한 번이다가 2016년도 법이 바뀌면서 이제 매년 1회 소방에서 관리사 시험을 치고 중간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 2회까지도 1년에 중복해서 좀 더 많이 칠 수 있다라는 법으로 개정이 된 상태고요. 2016년도까지는 이제 1회 시험을 쳤고 그래서 2013, 2014, 2015, 2016년도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매년 1회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연 1회로 바꿔놨고 2017년도 시험 일정은 이제 12월 말쯤 돼서 12월 초쯤에 산업공단에서 이제 보통 전문 자격증들, 우리가 이제 관리사 시험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 일정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공고가 뜰 건데,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1년에 2번, 내년 시험을 2번 치는 걸로 일단은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산업공단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이 계속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나 회계사처럼.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이 이제 그해 4월 내지 5월 달,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필기시험을 치고 이제 이후에 9월이나 10월 정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2차 시험을 쳐서 마지막 증 나오는 발급 시기가 12월 초쯤에 일단 증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필기시험 오리엔테이션은 필기시험 시간은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하시면 되고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9시까지 보통 이제 입시를 하셔가지고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두 과목 설계미 시공하고 점검실무 두 과목 치게 되시고 면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시간만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1시간 동안 면제 과목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1시간만 치고 이제 답지 내고 퇴실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현재 세 문항으로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총 6문항 시험을 치게 되시겠죠. 시험 과목인데 1차 시험은 1차 오리엔테이션 참조하시면 되고 2차 시험 과목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공단에서 내놓은 2차 시험 일단은 과목 하게 되면 점검실무 행정에서는 세부 항목이라고 해서 점검 절차 그리고 점검기구 점검 실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 과목에다가 추가하는 과목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검 실무 행정은 추가로 이제 소방관계 법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본법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설치유지법 이번 16시차 때도 설치유지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치 대상하고 설치 면제 기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법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화구획 관련된 부분 그것도 이제 관리사 때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이 점검실무 행정 과목에서도 꼭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소방관계 법규 중에서 보면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 고시. 요 자체 점검에 관련된 고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종합정밀 점검표하고 작동기능 점검표하고 도시기호. 지난 15, 16회 때 연달아 나왔었죠, 그죠? 요런 문제들이 다 요 문서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방관계 법규 중에 설치유지법 내에서 보면 점검업을 낼 때 점검업 등록 기준에 보게 되면 인력 기준이 있고 장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비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점검업체 낼 때 관리사하고 보조를 2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 인력만 있으면 업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점검 장비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16회차 때 점검 장비 시험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방염풍속 측정하고 배출량 측정하는 건 아무래도 점검 장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시험에 일단은 좀 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중요한 점검 장비는 그래도 실무상 관리사라고 하면 점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수업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점검 절차, 점검 실무 거기에 추가해서 법적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 실무에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게 되실 거고 1차 필기 준비하실 때 1차 필기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법규 과목이 있죠, 그죠? 5분법. 1차 필기 때 요 과목을 점수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1차 필기 때. 그래야지 2차 실기가 쉬워집니다. 점검 실무 하실 때. 그리고 1차 필기 하실 때 마지막 5과목인 구조 및 원리. 그게 화전제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1차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2차 요 점검 실무가 좀 쉬워지게 돼요.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 자, 다음에 설계 및 시공 과목인데
설계미 시공은 그냥 소방 기계 시설의 설계미 시공, 전기 설계미 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크게, 뭐, 저희가 수업 중에 이제 공부하셔서 보시겠지만, 수리학이라든지, 그리고 소방 전기. 그래서 1차 필기 때 보시면 우리 소방 수리학 및 약재화학이 있죠, 그죠? 소방 전기 있잖아요. 그 파트들도 2차 실기 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방 펌프. 근데 이번 시험 때 나오는 16회 시험 때 이제 설계시공에서 뭐가 나왔냐면 실무적인 게 나왔어요. 근데 실무라고 하는 게 뭐 점검 절차나 점검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대한 거. 이 장비라는 게 점검 장비 말고, 그러니까 소방 시설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건식 밸브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일단 이런 그 소방 부품들, 이런 부품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업 내용에 보면 설계 시공에 보면 처음에 수리학, 전기, 그다음 펌프 및 시공 실무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수업 때. 그 파트도 좀 중요하게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설비별로 설계 시공이 나옵니다. 이 설비별로 설계 시공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한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뭐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순서가 쫙 있으면 그 설비 순서대로 필요한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소화기 수 계산하는 문제도 14회 때 출제가 됐었고, 옥내 소화전 수원양, 고층 건축물의 수원양 구하는 문제,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출량 구하고 펌프 양정 구하고 하는 문제, 다 계산형 문제들입니다. 각 설비별로 계산형 문제 나오게 될 거고, 암기 문제들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설치 기준이죠. 기사하고 관리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사는 단답형 문제들이 몇 점씩 나오는데, 관리사는 다 설치 기준입니다. 장문의 글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설치 기준을 기술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비나 실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2차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각 설비별로 중요한 부분들. 뭐, 스프링클러에서 보면 이제 엑셀레이터라든지 이저스트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죠, 그죠? 부품들. 그런 부품들에 대한 부분도 설비하면서 같이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은 일단 뭐 법상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시험 문제는 세 문항이 나옵니다. 총 대문항, 세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요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대문항 첫 번째 문제가 보통 수계 또는 가스계로 한 문항, 두 번째로는 제연 설비 쪽이라든지 혹은 소방 전기 설비나 기타 설비들로 한 문항. 뭐 기타 소방 전기 설비라는 얘기는 이제 뭐 자타민이 등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한 문항. 그리고 나머지 한 문항을 수리학이나 이제 전기 관련된 문제들로 한 문항. 요렇게 이제 보통 틀이 잡혀져 있었어요. 보통 11회부터 15회 쭉 봤을 때는. 근데 이번 16회 때는 가스계 한 문항, 제연 한 문항 나오고 요게 이제 안 나오고 실무 관련된 문제로 나온 거죠. 이제 시공 실무로 30점 배점으로. 그래서 이제 40점, 30점, 실무로 30점 나온 거거든요. 2차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래도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회차 때 수량 문제도 안 나오진 않거든요. 수량 문제, 뭐 배로율 방지식 쓰고 펌프 상사법칙 쓰고 하는 계산 문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런 파트들로 줄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점수별로는 이제 40점 한 문항하고 30점 두 문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점 한 문항 내에 이제 소문항으로 뭐 8점짜리 뭐 몇 문항, 뭐 7점 몇 점에서 이제 뜯어지는 거죠. 4-5 문항 정도씩 뜯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별로 이제 분석을 좀 할 건데 지금부터. 설계 및 시공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크게는 소방 수리학 펌프 및 설비 관련 문제들인데 펌프 관련된 문제로 비속도 계산 문제가 이제 14회 때 12점 배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펌프에서 공동현상 발생 원인, 현상 대책이 1회 때 10점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펌프 흡입축 배관의 마찰수도 계산하는 거, 유효흡입 양정, MPSH 계산하는 거 11회 때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필요흡입 양정 다시 비교하면서 같이 이때 11회 때 펌프 관련된 문제로만 점수가 높게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배로율 방정식이 14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젠 윌리엄스 이용해서 유량 계산하는 문제, 다 수량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14회 때 6점. 그리고 이제 성능 곡선의 3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은 14회 때
조금 예상외로 이제 약재화학 파트에서 사실은 공부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마그네슘 화전시 때 CO2 설비했을 때, 혹은 미분무, 물이나 CO2가 닿게 되면 발생하는 거, 뭐 수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화학 반응식 쓰는 문제가 14회 때 출제가 한번 좀 됐었습니다.